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GIS를 활용해서 사이트 모델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GIS를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사이트 모델링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토정보지리원은 흔히 저희가 수치지형도 DXF 파일을 받는 포털이죠. 여기서 항공사진 및 지도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정보 맵이라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은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수치 지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IS로 작업을 하실 때 또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는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수치 지형도 버전 2.0, 쉐이프 그리고 NGI 파일로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올라 있는 최근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현재 타일맵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해갖고 동의함하고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눌러서 위치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아놓은 파일이 있어서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수만 제공되기 때문에 건물은 따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데요. 다운로드를 받는 그 또 다른 포털 같은 경우에는 V월드 디지털 트윈 국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현재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간 정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상단에 바로 나오네요. GIS 건물 통합 정보라는 이 데이터 파일을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도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서울특별시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의 건물 정보들이 나와 있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 달 주기로 갱신이 되고요. 가장 최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트윈 국토에서 제공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이 되어 있는지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면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컬럼 정의서도 같이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컬럼 정의서를 다운을 받아 놨고요. 일단은 다운을 받아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각 데이터의 항목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에 따라서 이걸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GIS 상으로는 항목명이 이렇게 코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컬럼 정의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일단은 현재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 받았고 GIS를 통해서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형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인 등고선하고 표고점을 임포트 시킬 건데요. 일단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명을 살펴보시면은 N3P, N3L, N3A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 항목으로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폴리곤 데이터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 타입의 데이터,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등고선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라인 데이터를 갖고 올 것이고요.
라인 데이터 중에 지형에 관련된 데이터는 F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F 항목으로 F001 쉐이프 파일, 이 파일이 등고선 파일이고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GIS에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GIS 화면에서 그 등고선 파일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고점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점 파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파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ncp 그리고 f002 이 파일이 표고점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코드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그 인터넷에 지형지물 분류 코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치지형도 지형지물 코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은 각 엑셀에 대해서 지금 열어놨네요. 에 대해서 그 코드에 대한 항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파일을 불러온 상태이고 GIS 상으로 유용한 플러그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항공 정사 사진이나 그 항공 사진, 그 기타 지도를 갖고 올 수 있는 TMS 코리아랑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사이트 모델링을 해줄 QGIS2 3JSON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설치를 하실 때 여기서 그 단순히 검색만 하신 걸로 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GIS2 이렇게만 작성을 하셔도 아래 항목이 검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플러그인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항공정사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정사 같은 경우에는 웹을 통해서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웹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TMS for Korea 여기서는 그 Vworld 맵이나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저는 Vworld 세틀라이트 항공 정사 사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정사 사진이 지금 현재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지금 이 레이어 형태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이랑 똑같이 가장 맨 위에 올라 있는 객체를 가장 맨 위로 올려주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그 사이트 모델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표고 수치 모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툴박스가 나오는데요. 툴박스에서 TIN을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보관에서 TIN 보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관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이 레이어를 잘 확인을 하시고 지금 해당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등고 수치 확인을 해주시고 플러스를 눌러주십니다. 똑같이 여기서 점 데이터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고점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고 등고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구조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포인트 수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다운을 해서 여기서 보관 방법은 뭐 두 가지 선택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고 일단 선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범위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로부터 계산해서 지금 등고선 파일에 박스를 쳐갖고 영역을 지정을 한 거고요. 산출 레스터 크기 해서 해당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 수치 표고 모델을 했을 때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픽셀 크기 같은 경우에는 미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1m 간격마다 높이 데이터를 만들어준다는 소리이고요. 그래서 보관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 파일로 해놓고
실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따로 파일 데이터로 저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수치 표고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표고 모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 지형에 대한 하이트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DEM이라고 불리는 데이터고요. 일단은 사이트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지형의 데이터는 모두 갖고 왔습니다. 건물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일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 폴리곤이니까 N3A 겠죠. N3A고 빌딩이니까 B 코드를 사용하고요. 쉐이프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건물 데이터가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테이블을 보면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 데이터는 층수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해갖고 건물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GIS 통합 건물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IS 건물 통합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이 폴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해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넣으니까 서울 전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큰 범위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 거는 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은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속성 테이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100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깨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문제로 인해 한글이 표현이 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인코딩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해서 속성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 소스 인코딩을 UTF-8이 아니라 EUC 코리아로 바꿔주시면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이거를 설정한 후에 제가 사용할 부분만 선택을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이 정도 크기를 선택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기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포맷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ls shape 파일, 흔히 말하는 shp라고 하는 shape 파일이고요. 여기서 다른 확장자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해당 확장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일 위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미리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이 있는데 덮어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코딩 하고 선택한 피처만 저장 체크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메타데이터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하신 후에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덮어쓰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파일이 위로 다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트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데이터를 잠시 끄고 항공전사 사진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방금 전에 그 설치한 플러그인인 QGIS2 3JSON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3D 모델링을 만들어 줍니다. 보관 산출물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이 선택된 보관 산출물이 저희가 만들었던 수치 표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수치 표고 모델에 따라서 지금 지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보고 있는 화면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빌딩을 선택하고 레이어 확대 축소하고 축적 같은 경우엔 2500대 1, 1대 2500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건 다시 체크를 해제해서 나타나지 않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지형에 대한 항공 종사 사진하고 지형 모델링이 생성이 되었고요. 건물을 선택을 해봅시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타입의 데이터로 빌딩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플러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밑에 빌딩을 선택을 하고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은 Z 코디네이트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릴 건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값은 절대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보관 산출물로 변경을 시켜주면은 현재 생성된 수치 표고 모델 위로 올려주겠다는 의미로 됩니다.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건물들이 여기 수치 표고 모델 위로 각각 맞춰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폴리곤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돌출된 형태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돌출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높이를 입력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으로 12.9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칼럼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칼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서 나와 있던 해당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A16 부분하고 A26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A16을 선택을 해도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높이 데이터가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는 높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층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해당 데이터를 조금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시 해당 화면을 닫고 빌딩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A16번 파일인데 지금 높이 데이터가 비어있고 지금 A16열에 높이 데이터가 없는 건물들이 있고 A26이 층수였는데 해당 데이터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필터링해서 표현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속성이 아니라 필터네요. 필터를 통해서 필터 설정 여기에서 필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선택하려는 필터가 A16이 0이고 그리고 또한 또는 A27인가요? A26이네요. A26이 0 이상인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면은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추려져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적도 다시 2500분의 1대 2000원으로 1500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끄고요. 하고 빌딩 여기서 한번 높이 값을 설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엔 폴리곤이 아니라 익스트루드고 Z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관 산출물에 얹히도록 설정하고 높이도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문을 통해서 높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높이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하고 아니면은 층수에다가 임의의 높이 값을 설정해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if 연산자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필드와 값에서 A16번이었죠? A16번을 선택을 하시고 이게 0인 경우 참값이 여기에 나옵니다. 참값은 A16으로 출력을 하고 아닌 경우 A26번을 곱하고 저는 한 4m씩 올리도록 할게요. 하고 확인하고 적용하기 전에 지금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어서 익스프레션 해서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투명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용 하면은 사이트 모델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하고 해당 형태를 뭐 보는 것만 해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는 파일 데이터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Save as Scene 해서 GLTF라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3D 모델링 확장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해갖고 해당 파일을 지금 샘플 폴더에서 익스포트 여기에서 지금 임시로 만들었던 건데 하나로 새로 폴더 만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D 그 사이트 모델링 할까요? 사이트 모델링 통합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성공적으로 저장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별로 다소 이거를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지형 데이터랑 건물 데이터를 따로 한번 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형 데이터는 배제를 하고 빌딩 저장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형 데이터 두 가지 한번 둘 다 따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레인으로 할까요? 터레인으로 해갖고 저장을 하고 하나로 통합된 파일하고 별도의 경우를 고려한 두 가지 파일을 해서 내보내기를 완료했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일단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확장자를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서 별도의 플러그인 루비를 조금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니버셜 임포터 해당 루비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해당 확장자를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불러드리기 전에 원점을 잡아줄 그냥 아무 선이나 간략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플러그인 그러니까 루비를 설치를 여기서 익스텐션 매니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해서 유니버셜 임포터 해당 것을 설치를 하시면은 되고요. 설치를 하시면은 지금 익스텐션 항목에서 유니버셜 임포터 임포트 3D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 폴더에 넣었었죠. 해서 일단은 통합된 형태로 하면 되는데 이게 후처리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따로따로 한번 불러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형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고 소스 모델의 유닛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미터법이었죠. 선택을 하고 이거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줄이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불러오고 있고요. 오리진을 한번 잡아주고 해당 폴리곤이 좀 많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보내실 때 설정을 한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샘플링 레벨링을 통해서 이게 돌려보면은 그리드 사이즈가 몇 개로 되는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 얘기하면은 600 x 600 하고 실제 간격으로 했을 때 2.15m 간격으로 그리드를 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기본값으로 레벨 2로 잡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나갔고요. 하고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 스무스를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스무스 걸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불러와야겠죠. 이제 건물을 불러오겠습니다. 똑같이 유니버셜 임포터 3D 빌딩을 선택을 해주시고 미터 똑같이 잡아줍니다. 하고 줄여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줄일지 몰라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본 그대로 갖고 오신 게 가장 좋습니다. 임시로 원점을 잡았었죠. 여기서 스냅을 잡기 위해서 여기 원점 엔드 포인트 여기 잡히면은 건물이 아래 형태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처리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후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 하기 전에 이거 지형을 잠시 숨겨주고요.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그 스케치업 루비 중에 이거를 면을 정리해주는 루비가 있는데 클린업 3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한 번에 돌리면은 그 스케치업 특성상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해서 별도로 조금 블럭별로 따로 떼서 한번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스무싱 처리를 해서 그냥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중에 또 가공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블록을 지정을 해서 조금 가공하기 편하게끔 블록별로 한번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거를 빼고 블록 처리를 하고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그만한 블록만 하는 걸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 플러그인을 열어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각각 단축키로 지정을 해놔서 불러온 거고요.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해당 플러그인의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신 후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넘버 7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갖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돌아간 게 보이죠? 예,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측정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모두 거치면 되고요. 일단은 혹시 몰라서 이게 완성된 거 그 포스트 프로세싱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성된 파일을 따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스케치업 사이트 모델링 SKP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모두 완료했을 때의 모델링입니다. 하고 여기서 뭐 숨긴 지오메트리로 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숨긴 지오메트리, 지금 지형 같은 경우에는 그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잘 걸려 있는 게 보이고, 지금 건물도 면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서 라이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확장 파일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 8.0부터 라이노 8부터 지금 ZTF 파일을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루비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고 방금 전에 그 메스를 정리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 포털에서 아니면은 그 구글에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방금 전에 메시 정리를 한 그 루비 같은 경우에 클린업 이거를 활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똑같이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